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먼저 몇 가지 워딩을 좀 들려드릴 텐데요. 자, 들으시면서 누가 말하는 것인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 주시죠.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 100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힘이 없으면 국회에서 뜻을 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 견제 없이 급진적이고 모험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권이 계속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자, 이 정권 내내 이념, 세대, 계층 갈등이 심해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졌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제 살리기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금 여당의 지지도가 올라가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잘못한 데 따른 반사이득이다. 거품 같은 것이다. 단 두 개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달라지고 있는 만큼 상황이 변할 것이다. 우리 당의 잘못도 있지만은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균형과 견제가 있어야 한다. 우리를 지지해달라. 자, 한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총선 1년을 앞두고 장애투쟁도 벌이고 국회에서 농성도 하면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한교안 대표의 말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4년 4월에,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고요, 당대표 입장에서 2004년 4월에 저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지금 한국당의 상황과 좀 유사하죠. 당시 상황을 일단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17대 총선을 한 20일 정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법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져서 차떼기 정당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역풍을 맞아서 총선에서 지리멸렬할 위기에,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때 총선을 불과 20일 정도 앞두고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를 맡아서 당권을 장악을 하고 선거를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20일 동안요. 그래서 이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당시 대표는 출근하자마자 일단 국회 앞에 있던 한나라당 당사에 발도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현판을 때립니다. 한나라당 현판을 내리고 그 현판을 가지고 여의도 공원 건너편에 있는 천막 당사로 가서 거기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천막 당사 가서 딱 현판을 걸었죠. 그때 당시 천막 당사는 여의도 공원 인근에 MBC 사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한 500평 정도 부지가 됐습니다. 그 건너편에 이 중소기업 종합 전시장이 있었는데 그 전시장 자리에 천막을 쳤죠. 천막을 쳤고, 그때 제가 상황을 잘 아는 것은 그때 제가 당시 출입기자였습니다. 당사 출입기자였고요. 그때 당시 천막은 서울시 소유였는데, 그 부지는 서울시 소유였는데 월 6만 원에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평당 월 6만 원에 임차 계약을 하고, 또 53평짜리 천막 2개를 설치를 했죠. 큰 천막입니다. 53평짜리 큰 천막 2개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회의실, 또 기자실 다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영등포구청에서 통보가 왔어요. 천막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당시 천막 당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컨테이너 당사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컨테이너 당사였죠. 물론 컨테이너가 한 4개 정도 있고 그 옆에 천막에 2개 임시로 있었지만은 어쨌든 박근혜 대표는 컨테이너 안에서 뒷물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컨테이너 당사 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표를 인터뷰했던 내용이죠.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말들이 박근혜 당시 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내년 4월 20일 때 총선이 있죠. 그때 1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한나라당 후신, 당시 박근혜 대표가 이끌었던 한나라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을 한교안 대표가 이끌고 있고, 지금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그 상황에서 선거를 1년 앞두고 있는데 한교안 대표가 최근에 천막 당사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원총회에서죠. 이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부터 선봉에 서겠다. 거리에 나서야 한다면 나설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쳐야 한다면 치겠다.
일치 단결해서 싸워 이기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천막당사 이야기 나왔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표 시절에 천막당사 효과가 있었죠. 전체 그때 박근혜 대표가 개헌저지선 100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전체 299석 중에서 121석을 가져갔습니다. 개헌저지선을 넉넉하게 확보를 했죠. 물론 일당은 열린우리당이 151석으로 차지를 했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일당이 됐지만은 제1야당으로서 개헌저지선을 넉넉히 확보하는 121석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도 이해찬 대표,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 300석 중에서 무려 260석을 싹쓸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것은 물론 어떤 가장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좀 허세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 1년 앞두고 이 상황으로 가면은 한국당이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 상황에서 천막당사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한기환 대표가. 자, 이 천막당사, 정치권의 천막당사, 이것은 지금의 민주당 계열에서도 뭐 천막당사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은 2013년 8월이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었는데 김한길 대표가 이끌었죠. 그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생겼고, 김한길 대표는 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해소할, 규명할 특검을 요구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서울시청 앞에 천막당사를 쳤습니다. 천막당사를 쳤는데, 그렇지만 그 장외투쟁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54일 만에 김한길 대표가 조건 없이 등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국회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지금의 야당, 한국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천막당사 시절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해찬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석 삭제까지 이야기할 정도고, 지금 또 보수 대통합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데, 그 보수 대통합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기환 대표가 물론 처음에 예상보다는 빠르게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지만은 아직 당 안에 친박, 또 비박, 또는 잔류파, 복당파 이런 우추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등을 돌린 유권자의 마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특히 보수층, 또 나아가서는 중도층, 유권자의 관심을 다시 한국당으로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기 전에 주목을 끌 필요가 있죠. 일종의 퍼포먼스,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지금 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안 농성도 하고, 또 심지어 한기환 대표가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와대 앞마당에 천막을 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한기환 대표가 그동안 검사생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점잖은 위치에 있었죠. 정치에는 처음 들어왔는데 과연 장외로 나가서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한번 유권자, 특히 보수 유권자의 이목을 끌 만큼 그런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벌일까, 이것이 하나의 감정 포인트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기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시절에 얻었던 선거의 여왕 타이틀, 이것을 이어받아서 선거의 왕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